자,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2의 두시기로 국부상하고 있는 종민이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2의 두시기가 나타났다, 전 직원들이 두시기화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가지고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게 많은 관심 보내주시는 만큼 이 종민이가 더욱더 뛰어난 분석력과 좋은 영상으로 매일매일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종민이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요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시기 대표님께서 이 종민이가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좋아요가 200개 이상 찍히다 보니까 앞으로 너는 인사고가에 이 좋아요 개수를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좀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사실상 저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예,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요 좋아요 개수를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올리는 영상 보면서 우리 아빠가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 이런 거를 좀 세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딸이 이 성우 하이텍 종목 영상을 올릴 때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좋아요가 보통 조회수 대비해서 한 4명에 1명꼴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든요. 이 성우 하이텍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리가 있어. 예,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업도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리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종민이가 주말에도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될 만한 영상들 찍기 위해서 회사 출근했으니까 좋아요를 아끼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중공업 제가 이전에 뭐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왜냐면 2021년 국내 조선업에 수주 잭팟이 터졌었던 2021년에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때 당시 2021년 당시에 이 친환경 패러다임이 이 조선업에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업황이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좀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 조선업은 이 선박을 계약할 때 헤비테일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이 헤비테일 방식이 무엇이냐? 지금 LNG 선박이 한 척에 보통 2,500억 정도를 하는데 이것을 수주받았을 때 계약 금액을 한 번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요 중에서 한 250억 내지 한 500억 정도를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 선박을 다 만들고 나서 인도받을 때 이 나머지 계약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 이 헤비테일 방식이에요. 꼬리가 무겁다, 이 머리보다는 꼬리가 무겁다 해서 헤비테일이죠.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2021년 당시에 수주 잭팟을 터뜨렸던 이 선박들이 보통 2-3년 정도 선박을 건조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2-3년이 걸리는 것들이 이제 2023년 하반기 들어서 이제 인도하는 시기와 맞물리죠. 자, 그러면 수주 금액들에 대한 지불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기 시작하는 때가 지금 이 시기와 맞물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 초입에 있는 것 아니냐. 자, 요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조선사들이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하나해품으로 들어간 이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오션이죠. 자, 이쪽도 이제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이 조선 빅3 3사 가운데서 이 해양 플랜트의 진심을 보이고 이 수주를 따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해양 플랜트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내 조선사들은 이 학을 떼는 분야예요. 학을 떼는 분야인데 왜 그러냐? 자, 이때 당시에 금융위기 이후로 이 오일번이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유가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에서 아이고 이제는 못 살겠다,
아 이제 못해먹겠다 하면서 다른 데로 좀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자 인자 오일머니 국가들한테 의존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해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자 바다에서 한번 원유를 시추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 해양 플랜트입니다. 해양 플랜트. 자 그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다가 이 투자금을 때려붓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국내 조선사들은 이 납기를 굉장히 잘 지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자 납기를 잘 지킨다. 그렇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가 굉장히 돈이 되네. 이런 것들을 인지한 순간 여기에다가 이제 무리하게 계약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까 LNG선이 한 척당 한 2,500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FPSO라는 것이 이제 선박처럼 이제 바다 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원유 시추를 하고 뭐 정제하고 생산하는 그 전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FPSO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기에 2조를 해요. 2조. 자 그러면 요런 고부가 가치 선박 10척을 수주받아야 이 해상 플랜트 한 기 수주받는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 수주 금액 자체가 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국내 조선사들이 이 해양 플랜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무리한 계약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계약 방식이 어떤 계약 방식이냐, 바로 일괄지불 방식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 자 수주를 받고 나서 이제 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2조면 2조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자 기한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부품이 더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계약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조선사가 다 부담을 하겠다. 그만큼 우리는 이 기한 내에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이 이제 자만을 불러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이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기술력도 당시에는 없고 경험이나 노하우도 많이 부족한 시기에 이 미국이 이전부터 시추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지 이 숙련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품이라든지 이 기술자들을 미국에서부터 조달받아서 무리하게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느냐. 자 셰일가스 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자 셰일가스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해양 플랜트 사업에 눈을 돌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건데, 미국에서 이 셰일가스가 터지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해양 플랜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자꾸 뜨뜻미지근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죠. 이제 조선사들은 이거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자들이 돈도 안 대주고 자꾸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아, 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유가 다시 올라가겠지.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사업 진행해보자.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다 보니까 국내 조선사들은 자꾸 적자폭이 커져. 근데 아까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적자가 생기는 부분, 이 수주받은 금액 이상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리스크는 모두 조선사가 짓겠다.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면서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국내 조선 3사의 이 적자폭이 10조를 넘어서게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조선업이 여기까지 무너진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조선업에는 이 뼈아픈 역사가 있어요.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관해서는요. 자 그런데 요 기간 동안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때 당시 우리는 기술도 없었고 이 노하우도 없었고 좀 자만을 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를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날만을 기다렸다. 언젠가는 이 해양 플랜트 사업으로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는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칼을 갈아왔던 것이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이 LNG 선박, 고부가 가치 선박, LNG 선박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수주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사들 가운데서 이 해양 플랜트 수주를 받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제가 삼성중공업을 가장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LNG 선박도 지금 선별 수주가 드러나고 있고 이제 실적으로 숫자가 찍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삼성중공업의 이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은 조바심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게 올라가는 것이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어요. 뜨뜻미지근하면서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 주주분들 제외하고는 최근에야 이 조선업들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갈 때 동안 다른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뭐 2차 전지나 그런 종목들만 계속 보고 있었을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조선업이 많이 올라와 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년 3년을 바라보시고 중단기 관점으로 돈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키워나가실 종목이 바로 이 삼성중공업이다. 지금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뿐만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도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삼성중공업의 가장 큰 메리트고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2천억에서 3천억대를 하는 반면 이 해양 플랜트는 한 기에 2조입니다. 2조. 프로젝트 하나에 2조예요. 이런 것들까지 수주 받으면서 이 해양 플랜트까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매출에 어마어마하게 기여가 될 것이고 지금 이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이 실적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 인자 턴 어라운드 된 것이지 실적 서프라이즈까지는 바라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종목들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중공업 집요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조선업들은 사실상 이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뭐 상당한 조정과 상승, 조정과 반등을 거치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자, 묻어둔다 생각하고 이 지루함을 덜어낼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다 보면은 이 조선주 하나 들고 가는데 크게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무료 텔레그램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런 단타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7월 13일날 이 한미반도체랑 ISC가 추천이 나갔어요. 한미반도체는 당일 상한가를 찍고 금요일날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ISC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자, 요렇게 단기적으로도 이 상한가를 달성하는 종목들 우리 DS경제연구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텔레그램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한미반도체 실제로 여기 바라보게 되시면 자, 우리가 여기 7월 13일날 추천 드렸잖아요. 자, 추천 드려가지고 현재 40%에서 5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고 여기 한미반도체 그리고 시간까지 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ISC도 한번 바라보게 되시면 여기 7월 13일날 같은 날 이렇게 추천이 나갔다. ISC 여기 종목명과 함께 여기 글씨가 좀 작아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ISC 그리고 여기 9시 25분에 추천을 드렸다. 이런 것들만 바라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 방이 좀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은 좀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010-5017-9028 이쪽으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 DS 넘어온 종민이가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텔레그램 링크 누르고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추천주 한 1, 2주만 관망해 보세요. 네, 어차피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는 한 1, 2주만 들어오셔서 관망하셔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 조선업의 역사 우리 뼈아픈 역사부터 시작해서 삼성중공업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낱낱이 여러분들께 파헤쳐 드렸습니다. 그동안 조선업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런 것들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자, 지금 구간이 왜 의미 있는 구간인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삼성중공업 크게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조정 국면이라든지 그럴 때 쫄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선업의 사실상 유일한 리스크라고 하면은 그 인력난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선소 숙련공들을 많이 뺏겼잖아요. 반도체나 저 2차 전지 쪽으로. 자, 이 숙련공들을 다시 조선소로 다시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인색하면 안 돼. 임금에 인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우리 조선사들은 앞으로 이 숙련공들 많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임금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지금 현대모비스 생산직도 연봉 1억을 받는 시국인데 돈 좀 많이 풀어주세요. 우리 조선업들 훨훨 날아가 버리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남은 주말 좋은 주말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